정원문화의 선진국, 유럽 150년 전통의 그 명성 그대로 국제정원박람회가 2013년 순천만에서 개최됩니다. 지친 심신을 힐링해주는 아름다운 정원 관람에서 생태와 환경, 문화가 어우러진 21세기 미래도시 체험까지 이제 미래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에서 확인하십시오.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김성기 평택시장이 제9회 경기도 사회복지사 대회에서 2013년 사회복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안성시가 복합교육문화센터의 건립에 대한 시민공청회를 열어 시민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제6회 신안튤립축제가 지난 19일 개막해 오는 28일까지 열흘 동안 임자도 대광해변유원에서 펼쳐집니다. 안녕하십니까. YBC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경기도 평택시 소식입니다. 김성기 평택시장이 2013년 사회복지대상 수상자로 선정돼 지난 23일 열린 제9회 경기도 사회복지사 대회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보도에 유진영 기자입니다. 평택시는 김성기 시장이 사회복지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을 통하여 늘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 복지 대상자들에게 보다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고 지난 22일 밝혔습니다. 특히 김 시장은 2012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지원을 비롯해 사회복지사 특강, 조사연구위원회 운영, 민관 사회복지사 소통 기회 제공 등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사회복지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개발에 앞장서 왔습니다. 또한 김성기 시장은 지역 내 569명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해 1억 3,302만 원, 올해 1억 4,35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에 힘써왔습니다. 이번 시상식은 지난 23일 성남 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 열리는 제9회 경기도 사회복지사 대회 때 진행됩니다. 이 대회는 사회복지사의 날을 기념하여 경기도 내 사회복지사들의 화합을 다지기 위해 매년 열리는 행사입니다. 제33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평택시 농아인협회가 우리의 편견으로부터 장애는 시작됩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지난 20일 오전 11시 남부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기 평택시장, 이희태 평택시 의장, 원유철 국회의원, 평택시 의원들과 경기도 의원들, 평택시 장애인 단체장을 비롯한 장애인과 자원봉사자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장애인 인권 헌장 낭독과 경기도지사 표창상 등 장애인의 권익 향상과 복지 증진에 노력해온 46명의 수상자에게 표창장이 수여됐습니다. 장애인의 날 또 장애인의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44만 시민 모두와 함께 우리 장애인 가족 여러분들께 축하의 말씀, 또 더욱더 저희들이 잘 모시겠다는 각오의 말씀, 그리고 또 더욱 힘내시라는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장애인, 비장애인 구별 없이 다 함께 이제 행복한 우리 평택시를 만드는 데 노력을 하나갔던 말씀드립니다. 우리 장애인들, 가족들, 봉사단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따뜻한 사랑,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훈훈한 마음을 우리 비장애인한테도 널리 전파되었고 평택시만큼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없는 같이 동등한 삶을 누리는 그러한 세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옵니다. 오늘만큼은 모든 시름 다 떨쳐내시고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시길 기원드리면서 인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장애인과 차별뿐만 아니라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가면 우리 평택시가 날로 선진국 가는 데 앞서줄 겁니다. 김성기 평택시장과 평택시 농아인협회 이준호 협회장은 야외에 마련된 식당을 찾아 장애인들과 담소를 나누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농아인뿐만 아닌 시각장애인 여러 장애인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갈등 없는 그런 장을 마련하게 돼서 기분이 매우 좋고 앞으로도 장애인 관련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서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도움을 받았는데요. 정말 자원봉사자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평택시의 여러 가지 안 좋은 사정에도 열심히 일해주시는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번 제33회 장애인의 날 행사표 우리의 편견으로부터 장애가 시작된다를 통해 편견을 관심과 배려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길 기대해봅니다. 전라남도 소식입니다. 제6회 신안튤립축제가 지난 19일 개막해 오는 28일까지 임자도 대강해변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전라남도는 환경기업 등 5개 기업과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튤립 축제에서는 토피아리원, 유리온실, 품종 전시포, 수변 정원, 동물농장 등이 운영되며 특히 토피아리원에는 신안의 14개 읍면을 형상화한 독특한 조형물이 전시됩니다. 80여 품종 300만 송이의 튤립이 꽃물결을 이루는 신안 튤립 축제는 튤립 화분 만들기, 해변 자전거 타기, 유채꽃밭 승마 체험 등 풍성한 체험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16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주식회사 광전환경 등 5개 기업과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5개 기업은 영암과 무안, 한평 등 4곳에 모두 167억 원을 투입해 환경제품 제조 공장 등을 세울 계획이며 모두 222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성시 소식입니다. 안성시는 19만 안성 시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합교육문화센터의 건립에 대한 시민 공청회를 지난 23일 시민회관에서 열었습니다. 이날 공청회에 앞서 공동 어머니 합창단의 식전 공연이 펼쳐졌으며 본격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정덕훈 과장의 복합교육문화센터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어 복합교육문화센터 공모설계작에 당선된 주식회사 사무종합건축사 사무소 황경미 소장의 공모설계작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복합교육문화센터는 안성시 현수동 80번지 1원 3287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1000석 규모의 대공연장, 300석 규모의 소공연장 등 공연 관련 시설과 강의실, 세미나실 등 주민 편의시설, 다목적 전시공간과 야외 음악당 등으로 건설되며 2016년 완공 예정으로 522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날 공청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주차 공간의 확대와 복합교육문화센터가 안성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인 만큼 건물 외곽에 안성시를 대표하는 상징물이 표현됐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안 등 다양한 건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안성시는 공청회에서 발표한 건의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좋은 의견들이 반영되어 안성시민을 위한 복합교육문화센터로 건립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물의 소중함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텐데요. 이러한 물의 소중함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홍보관이 개관됐습니다. 안성시는 4월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 홍보관을 맞춤형 환경교육 견학 코스로 개관했습니다.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홍보관은 안성시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으로 2008년부터 진행된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의 일환으로 처리시설 관리동 일부를 리모델링해 새롭게 단장했으며 안성시 하수처리 과정 및 환경교육의 일익을 담당할 계획입니다. 더 이상 더러운 물이 생산되지 않도록 저희 집에서도 물을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관은 안성시의 역사와 문화 등을 소개하고 물의 특성과 중요성, 하수 처리 과정, 물을 아끼는 방법 등 다양한 주제의 전시물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이곳 홍보관은 실생활에서 물을 절약하고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며 그리고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수처리 공정을 알기 쉽게 구성하여 물의 소중함과 하수처리시설의 역할을 널리 홍보하기 위한 곳입니다. 안성시 하수사업소 강선한 소장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에서 탈피해 체험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홍보관을 설치했다며 학생들의 맞춤형 환경교육에 기여하고 체험 공간으로 활용해
환경 보존 및 물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광주광역시 소식입니다. 광주광역시가 2015 광주 유대외 신설 경기장 3곳 중 한 곳인 수영장의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대규모 국제행사에 대비해 자발적 참여형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선도하기 위한 2013 청결 광주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보도에 정영근 기자입니다. 광주시가 2015 광주 유대의 신설 경기장 3곳 중 한 곳인 수영장의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광주 유대의 수영장은 지난 2009년 5월 23일 플러스 총회에서 광주시가 2015 광주 유대의 개최지로 선정된 후 2011년 9월 신설 경기장에 대한 입지 공모를 거쳐 도시균형발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됐습니다. 총 사업비는 684억 원으로 연면적 19,238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경영풀과 다이빙풀, 연수풀 등이 건설됩니다. 현재는 3,590석 규모이지만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때는 가변석 11,410석을 포함해 15,000석으로 증설할 계획입니다. 한편 광주 유대의 수영장은 설계 시공 일괄 입찰 방식으로 발주됐으며 2015년 3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대규모 국제행사에 대비해 자발적 참여형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선도하기 위한 2013 청결 광주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7개 분야 21개 과제로 청소 인력과 장비 보강, 청소 환경 개선, 국제행사 대비 시가지 청결 등의 분야로 구성됐습니다. 분야별 세부 실천 과제로는 가로 환경 미화원, 결혼 발생 시 조속히 충원하고 노인 일자리와 공공근로, 지역 공동체 일자리 등 공공부문 일자리 인력을 청소 취약지에 집중 투입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한편 광주시는 시가지 청소의 기동성을 높이기 위해 클린로드 시스템 구축 사업과 연계해 노면 청소 차량을 연차적으로 확충하고 감시 카메라 증설과 청소 활동가 모집 등의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주에서 YBC 뉴스 정용규입니다. 경기도 오산시 소식입니다. 문화공장 오산 1층에 있는 체험교육실 가보셨습니까? 놀이터로 변신한 미술관에서 꿈나무들의 무한한 창의력이 평면의 도화지가 아닌 자동차에서 키워졌습니다. 문화공장 오산의 획기적인 놀이터 시리즈 띠띠빵빵전은 미술사의 평균을 뛰어넘어 자동차를 주제로 유아체험 놀이를 접목한 야심찬 교과적 체험 활동입니다. 놀이와 미술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다양한 사고력을 키울 수가 있고요. 창의력 또한 키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자동차와 타이어에다가 우리 친구들이 실제로 그림을 그려요. 그거를 통해서 미적 사고와 창의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체험방에서는 빈 상자를 갖고 아이들이 자동차를 만드는데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색종이와 색연필을 이용해 자기만의 자동차를 꾸미고 집중력을 모아 바퀴를 끼워봅니다. 자동차에 손으로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는 아이들은 어느새 어린 화가가 돼 자동차와 타이어에 온갖 색깔로 그림을 그리고 색칠을 하면서 아주 특별한 추억을 남겼습니다. 이런 자동차에 색칠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흔치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바깥 놀이를 함으로써 아이들도 창의성도 기를 수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마음껏 색칠하면서 인성 발달에도 참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동차에 마음껏 그리고 칠하는 동안 아이들의 동심은 자신감을 키우는 훌륭한 경험이 됐습니다. 못 말리는 놀이터 시리즈 3탄 띠띠빵빵전은 지난 2일을 시작으로 다음 달 26일까지 하루 8번씩 진행될 예정이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입니다. 이상으로 YBC 종합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